9월 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절벽 끝에라도 서 있으면 다행인데 절벽 밑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현 정권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안보 문제에서요. 전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듯이 저는 보수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편가름으로서 국민이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이런 식으로 줄을 서서 맹목적으로 빠돌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이토록 망가지고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좌파를 막기 위해서 보수의 잘못은 옹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시대적 논리나 저질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한테 그런 압력들이 들어오는데요. 저 혼자 천리 말리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어떤 유치한 짓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반대로 좌파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말로 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집권 권력이기 때문에요. 권력이 무서워서 혹시 내가 뭐 구린 데가 있나 해서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애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작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뉴스 브리핑도 일종의 대한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은 언론으로서 양심의 입각에서 내 눈에 티끌도 남의 흠집도 가감없이 드러내서 균형된 감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보니 좌우에 많은 적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수 일각에서 최근에 이런 북핵 사태에 이용해서 마치 위기를 아주 과장을 하거나 본질과 비본질을 뒤섞어서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오를 합니다. 지금 이 북핵 위기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안들을 알리고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선전주의적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이 방송이나 언론의 상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몰고 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국민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보수, 정론, 대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자, 이 위기의 시대. 무엇이 위기냐? 안보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잘못한 부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 잡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좌우를 구별하는 의식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파 정권이 향후 6개월 안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들은 이 위기에서 제대로 된 국가의 결단과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서 이 위험한 정권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안보를 지켜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가 올라간 지 185일 만에 사드 4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인질로 사드를 붙들어 놓고 환경영향평가라는 미명하에 장난을 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진핑 앞에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벌었으니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했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 스스로 실질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드를 붙들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 협조해서 북한과 대화를 주도한다라는 데 집착했기 때문에 사드가 1조 5천억짜리 무기가 창고에서 185일을 썩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에 사드를 둘러싼 그간의 그 숱한 논란과 소모와 말도 안 되는 사태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경찰 8,000명을 투입해서 어제 사드를 올렸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유예하는 동안에 벌어졌던 소동과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정세, 북한의 핵과 ICBM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제 대북 안보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하는 날까지 대화라고는 없이 한치의 협상도 없이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대북 대화론을 이 문 정권의 방향으로 설정을 한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해서는 전면 문책 교체하겠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간에 자기가 한 행동이 창피했던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 있는 동안에 사드를 올렸습니다. 그래 자신이 없는 동안에 사드를 성주 기지에 올리면 자기의 죄는 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드 반대한다고 앞장서서 군과 경찰을 검문하면서 마치 성주 소성리 해방구를 만들었던 그 친북 종북들에게 이 정권이 적당히 반대하고 있으라고 시켰는데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턴을 하면서 그들에게 들미를 잡혀서 무언가 혼이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까? 그 좌파들은 문 정권을 향해서 당신들도 옛날에 반미를 한다 해놓고 이 노무현 정권 때 슬그머니 이라크 파병을 하고 한미 FTA를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짓을 하네 하고 다들고 일어나서 문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요, 문 정권이 그들의 지지에 기반해서 한마디로 그들이 주장하는 생각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들과 생각이 또 똑같은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을 대거 청와대에 동원하고 그들에 의해서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을 짜게 된 데서 이 모든 불행은 애정되어 있었고요. 지금 오락가락하고 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베하고 과거사는 잠시 덮어놓고 앞으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사드를 올려놓는다거나 또 미국과 무슨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을 보내달라 하거나 이 한국형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를 이렇게 한국이 자율권을 갖고 행사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문재인 정권이 안보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나 사고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남북러 가스관으로 한 건 하려다가 북핵실험으로 슬쩍 이 북핵 문제가 이 해결이 될 때 가스관을 연결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또 낮은 선봉에 무슨 특구를 만들고 러시아의 가스를 그때까지는 LNG로 가져온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발사 이후에 성대하게 떠들려고 했던 준비해놨던 PNG 사업, 남북러 가스관은 살짝 북핵 해결까지 덮어놓고 이 나진과 핫산은 러시아고 나진은 러시아와 붙어있는 두만강변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공단을 조성을 추진해서 남북기금 2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의 살린 가스를 지금보다 6배 이상 한국에 더 가져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요.
이 정권은 이 위기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구멍이 막히면 저 구멍을 파고 저 구멍이 막히면 또 다른 구멍을 파면서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돈으로서 평화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제동을 걸고 그리고 이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고 또 6개월 안에 이 안보 위기가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을 견제 압력을 넣어야 될 보수 야당들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자, 야당 이 두 당의 대표가 돈과 관련된 의혹으로 한 사람은 재판 중이고 한 사람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또 야당, 보수 야당의 중진 여러 명이 불법 취업 청탁이니 하는 의혹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하나 잘하는 것은요, 코 깨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 보수 야당 의원들 대다수가 머리를 숙이고 있고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전술핵 재배치인데 그 전술핵 재배치로 가는 과정에서 있는 거쳐야 될 과정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전술핵 재배치의 효용성이나 또 전술핵 재배치를 이루어내는 부분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대표, 중국과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겠다? 중국의 시진핑 앞에 가서 만나 주겠습니까? 만나나 주겠어요? 전술핵 재배치를 끄집어내요?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적은 버리고 동지를 택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북한은 풀을 뜯어먹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앞에 가서 마치 시진핑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것처럼 시진핑과 북핵의 해결을 이야기를 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이라는 깡패를 뒷돈대주는 뒤에 있는 보스입니다. 아니, 적의 보스 앞에 가서 적의 똘마니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적의 보스를 통해서 똘마니에게 돈을 좀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자세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이 난국을 헤쳐나갈, 한마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 살리자 중요하지만은요, 누구 살리자는 이 난국을 해결해놓고 누구 살리자 하는 게 빠를 겁니다. 누구 살리자는 그 사람도요, 이 난국을 초래한데 말할 수 없는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누구 살려서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보수 진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가치를 내어 걸고 투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나라에는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자, 일본과 더불어서 같이 핵 개발을 하자,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 평화협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갑작스럽게 북한과의 협상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는 미명하에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게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미국 의회, 또 미국 행정부, 또 미국 조야의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국의 북핵 반대에 대한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들이 다 분노에 들고 일어나서 문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 정권을 보고 한국 전체라고 판단하지 말고 미국은 6.25 때 자신들이 수만 명이 죽으면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서 쉽게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고요, 야당이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비실비실하게 제 목소리와 방향을 잡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이 한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이 미국과의 동맹과 6.25 때의 혈명 정신을 잊고 이제 적당히 북한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자,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중요하지 서울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뭐가 중요하냐? 자,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 애들을 달래고 이 싸움을 끝낼 것이냐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더라도, 왜?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요. 북한을 달래고 마무리 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항상 국력이 쇠진하고 고립주의적으로 빠질 때 흔히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미국이 월남에 대해서 73년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국을 한번 봅시다. 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번영이 이렇게 쇠락해가고 미국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반전, 히피 등 전통적인 미국 가치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권을 한 닉슨은 이 공산권과의 대결보다는 적당히 그들과 화해하고 지금 미국의 대외 개입주의적인 부분을 고립주의로 바꾸고 미국 내부를 수선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유사한 시각을 가졌고, 그때 닉슨의 모든 정책 자문을 헨리 키신저라는 아직도 살아서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의 평화협정 운운을, 미군 철수 운운을 하는 그 키신저가 그때 그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고 내부에 국론이 분열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월남 부분에 손을 떼기 위해서 자신들이 손을 뗐을 때 월남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뺐고, 손을 뺀 다음에는 자신들이 무기를 주고 지원을 하겠다 했지만은 지원도 끊고, 사실상 중립국 감시기구도 만들었지만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남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내부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또 미국 내부의 정쟁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자, 그때 닉슨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워터게이트니 사건이니 뭐니 해서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요, 러시아 게이트니 뭐니 해서 당시 닉슨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아주 실속 있게 한국에 대한 지원을 거두고 북한을 달래면서 이 사태를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자신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닉슨은 그래도 50년대에 부통령을 하고 정치적인 내공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지만은 트럼프는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정치적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부터 움직이고 그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 칼럼에 보면 전직 CIA 출신 한 여성이 한국계 같은데요, 한일 핵무장도 대북 압박 테이블에 올려라. 한국이 더 많은 사드를 반입하고 일본과 함께 핵무장 카드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를 해야, 그래야 견디다 못한 북한 정권 내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전, 장기전으로 이 북핵 문제를 몰고 가도록 미국이 아예 북한과 핵 문제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 무역 압박, 또 중국에 대한 금융 압박, 무역 압박을 같이 가하고 한국의 사드를 추가로 더 들르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이 IRBM도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처럼 비춰지도록요. 그런 게 거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핵 개발도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하겠다라고 한국 내에서 상당한 세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차피 전술핵 재배치하다 하더라도요. NPT 탈퇴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 비확산 협약에서 전술핵을 NPT를 탈퇴 안 하고 갖다 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되죠. 북한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안 한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사령관들이 벌써 전술핵 재배치 안 된다고 못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적은 부분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것도 어려운 건데 싸울 게 아니라 기왕이면 큰 거를 설정해 놓고 그 결정적인 것으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왜 전술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전술핵보다 훨씬 나은 위력을 가진 재래식 신형 폭탄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일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 미국을 보고 핵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이 총대를 메고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고 양국이 IRBM을 배치를 하고 사드나 MD를 더 강하고 KMD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저질 MD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국이 페이트리엇2, 팩2와 그 다음에 SM2를 가지고 마치 한국이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LSM, MSM 같은 무기들을 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저질 미사일 방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기 싫다고 우리는 따로 하겠다 하면서 한마디로 수준 낮은 무기를 갖다 놓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술로 마치 미사일 방어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국민을 속이면서 수조 원을 갖다 붓고 있다라는 선동에 놀아나서 김대중 정권부터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시각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분노해야 되고 지금 저렇게 움츠리고 있는 야당, 보수 야당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저보고 무슨 자유한국당을 맨날 비판하지 마라, 홍준표 비판하지 마라, 뭐 보수가 힘을 합쳐야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보수가 힘을 합쳐서 그래 그 지금까지 이 지경이었습니까? 여태까지 보수는요 힘 합치라 할 것도 없이 요 몇 달 전까지 보수는 항상 힘을 합쳤었습니다. 합쳐도요. 다른 소리, 보수의 뼈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힘을 합쳐서 권력에 기고 권력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이 하청업자처럼 처신해 왔기 때문에 힘을 합쳐도 깨진 겁니다. 이제는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니라 보수의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낱낱이 가감없이 까발리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투쟁을 하라고 우리 치부를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슬쩍 덮어놓고 무슨 안보 투쟁에 함께해요? 방향이 틀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할 생각이 없어. 비리가 많아서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요. 비리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 내놓고 국회의원 배지 떼고 집으로 가든가 당대표 배지 떼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깜빵으로 가든지. 투쟁할 사람들만 놓으라는 거고요. 친박요? 친박 의원들부터 당신들 주군을 구하기 위해서 안보 투쟁에 앞장서 보십시오. 다 어디 갔어요? 친박 핵심들. 요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와중에 다 무너져가는 집구석 밥그릇 싸움하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도부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딴 걸 혁신이라고 내어 그런 혁신위원회 창피하지 않습니까? 다 그만두고요. 안보 투쟁을 위한 대열에 다 앞장서기 바랍니다. 국회 그깟 거 하면 뭐합니까? 정기국회에서 뭘 감시해요?
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여야 정 상설 협의체 만들자고 합니다.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그것과 국회에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접고요. 안보를 위해서 길바닥에 텐트 치고 나서세요. 서울시청 세월호 때나 광화문 다 그냥 빌려주는 데 아닙니까? 이제 안보를 위해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요. 면도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요. 몇 달을 좀 싸웁시다. 왜? 당신들이 그동안에 보수에 떨어지는 과실들을 다 처먹었으면 이제는 싸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처먹을 때는 나는 보수의 앞잡이다. 예?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다. 비박의 핵심이다. MB의 척근이다. 박근혜의 척근이다 하고 돌아다니 놓고 이제 보수의 위기가 오니까 다 숨어버리고 기껏해야 무너져가는 집구석 싸움이나 하고 자빠졌습니까? 텐트 치세요. 그깟 국회 포기하고요. 지금 국회가 중요합니까? 이제 이 대목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국회를 못할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국민이 장외 투쟁을 싫어하고 무슨 국회를 보이콧하는 거 싫어한다? 그냥 국민한테 그런 부분을 비판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비 다 반납하고요. 앞으로 한 6개월 우리는 세비 안 받겠다. 대신에 국회 안 간다. 그리고 어원 배지 다 모았어요. 이 투쟁, 즉 안보를 지켜내는 투쟁에 실패하면 다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하고요. 길바닥에 나자빠져서 문재인 정권 안보 실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안보라인 다 교체하고 대북 대환이 무슨 운전자론이니 평화협정이니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에게 절대로 비핵화하기 전에 북한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안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힘을 모아서 여야가 하자고 선언해라. 핵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해라. 그전에는 우리는 나자빠지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가 한 군데서는 이렇게 해야요. 그 힘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지렛대가 돼서 이 위기를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제일 힘이 있고요. 제가 매일 이렇게 목이 터져라 뉴스 브리핑을 해봤자 몇만 명 본다고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은요 농담을 해도 신문에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싸우라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럴 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을요 지지 격려하고 어쩌고 편들고 그 빠돌이 할 때가 아니라 이 보수 야당이요 투쟁에 나서도록 여러분들이 압력을 놓고요 비판을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여금 북미 평화협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갑작스럽게 북한과의 협상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는 미명하에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게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미국 의회 또 미국 행정부 또 미국 조야의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국의 북핵 반대에 대한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들이 다 분노에 들고 일어나서 문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 정권을 보고 한국 전체라고 판단하지 말고 미국은 6.25 때 자신들이 수만 명이 죽으면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서 쉽게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고요. 야당이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비실비실하게 제 목소리와 방향을 잡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이 한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이 미국과의 동맹과 6.25 때의 혈명 정신을 잊고 이제
적당히 북한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자,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중요하지 서울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뭐가 중요하냐? 자,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 애들을 달래고 이 싸움을 끝낼 것이냐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더라도, 왜?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요. 북한을 달래고 마무리 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항상 국력이 쇠진하고 고립주의적으로 빠질 때 흔히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미국이 월남에 대해서 73년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국을 한번 봅시다. 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번영이 이렇게 쇠락해가고 미국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반전, 히피 등 전통적인 미국 가치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권을 한 닉슨은 이 공산권과의 대결보다는 적당히 그들과 화해하고 지금 미국의 대외 개입주의적인 부분을 고립주의로 바꾸고 미국 내부를 수선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유사한 시각을 가졌고, 그때 닉슨의 모든 정책 자문을 헨리 키신저라는 아직도 살아서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의 평화협정 운운을, 미군 철수 운운을 하는 그 키신저가 그때 그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고 내부에 국론이 분열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월남 부분에 손을 떼기 위해서 자신들이 손을 뗐을 때 월남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뺐고, 손을 뺀 다음에는 자신들이 무기를 주고 지원을 하겠다 했지만은 지원도 끊고, 사실상 중립국 감시기구도 만들었지만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남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내부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또 미국 내부의 정쟁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자, 그때 닉슨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워터게이트니 사건이니 뭐니 해서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요, 러시아 게이트니 뭐니 해서 당시 닉슨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아주 실속 있게 한국에 대한 지원을 거두고 북한을 달래면서 이 사태를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자신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피하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닉슨은 그래도 50년대에 부통령을 하고 정치적인 내공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지만은 트럼프는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정치적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부터 움직이고 그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 칼럼에 보면 전직 CIA 출신 한 여성이 한국계 같은데요. 한일 핵무장도 대북 압박 테이블에 올려라. 한국이 더 많은 사드를 반입하고 일본과 함께 핵무장 가드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를 해야, 그래야 견디다 못한 북한 정권 내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전, 장기전으로 이 북핵 문제를 몰고 가도록 미국이 아예 북한과 핵 문제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 무역 압박, 또 중국에 대한 금융 압박, 무역 압박을 같이 가하고 한국의 사드를 추가로 더 들르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이 IRBM도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처럼 비춰지도록요. 그런 게 거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핵 개발도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하겠다라고 한국 내에서 상당한 세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차피 전술핵 재배치하다 하더라도요,
NPT 탈퇴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 비확산 협약에서 전술핵을 NPT를 탈퇴 안 하고 갖다 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되죠. 북한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안 한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사령관들이 벌써 전술핵 재배치 안 된다고 못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적은 부분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것도 어려운 건데 싸울 게 아니라 기왕이면 큰 거를 설정해 놓고 그 결정적인 것으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왜 전술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전술핵보다 훨씬 나은 위력을 가진 재래식 신형 폭탄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일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 미국을 보고 핵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이 총대를 메고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고 양국이 IRBM을 배치를 하고 사드나 MD를 더 강하고 KMD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저질 MD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국이 페이트리엇2, 팩2와 그 다음에 SM2를 가지고 마치 한국이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LSM, MSM 같은 무기들을 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저질 미사일 방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기 싫다고 우리는 따로 하겠다면서 한마디로 수준 낮은 무기를 갖다 놓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술로 마치 미사일 방어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국민을 속이면서 수조 원을 갖다 붓고 있다라는 선동에 놀아나서 김대중 정권부터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시각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분노해야 되고 지금 저렇게 움츠리고 있는 야당, 보수 야당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저보고 무슨 자유한국당을 맨날 비판하지 마라, 홍준표 비판하지 마라, 뭐 보수가 힘을 합쳐야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보수가 힘을 합쳐서 그래 그 지금까지 이 지경이었습니까? 여태까지 보수는요 힘 합치라 할 것도 없이 요 몇 달 전까지 보수는 항상 힘을 합쳤었습니다. 합쳐도요. 다른 소리, 보수의 뼈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힘을 합쳐서 권력에 기고 권력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이 하청업자처럼 처신해 왔기 때문에 힘을 합쳐도 깨진 겁니다. (9월 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절벽 끝에라도 서 있으면 다행인데 절벽 밑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현 정권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안보 문제에서요. 전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듯이 저는 보수라고 해서 잘못한 부분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편가름으로서 국민이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이런 식으로 줄을 서서 맹목적으로 빠돌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이토록 망가지고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좌파를 막기 위해서 보수의 잘못은 옹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시대적 논리나 저질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한테 그런 압력들이 들어오는데요. 저 혼자 천리 말리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 어떤 유치한 짓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반대로 좌파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말로 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집권 권력이기 때문에요. 권력이 무서워서 혹시 내가 뭐 구린 데가 있나 해서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애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작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뉴스 브리핑도 일종의 대한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은 언론으로서 양심의 입각에서 내 눈에 티끌도 남의 흠집도 가감없이 드러내서 균형된 감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보니 좌우에 많은 적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수 일각에서 최근에 이런 북핵 사태에 이용해서 마치 위기를 아주 과장을 하거나 본질과 비본질을 뒤섞어서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오를 합니다. 지금 이 북핵 위기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안들을 알리고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선전주의적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이 방송이나 언론의 상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몰고 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국민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보수 정론 대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자, 이 위기의 시대, 무엇이 위기냐? 안보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잘못한 부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 잡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좌우를 구별하는 의식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파 정권이 향후 6개월 안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들은 이 위기에서 제대로 된 국가의 결단과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서 이 위험한 정권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안보를 지켜내어야 된다라는 인선봉에 무슨 특구를 만들고 러시아의 가스를 그때까지는 LNG로 가져온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발사 이후에 성대하게 떠들려고 했던 준비해놨던 PNG 사업, 남북러 가스관은 살짝 북핵 해결까지 덮어놓고 이 나진과 핫산은 러시아고 나진은 러시아와 붙어있는 두만강변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공단을 조성을 추진해서 남북기금 2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의 살린 가스를 지금보다 6배 이상 한국에 더 가져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요, 이 정권은 이 위기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구멍이 막히면 저 구멍을 파고 저 구멍이 막히면 또 다른 구멍을 파면서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돈으로서 평화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제동을 걸고, 그리고 이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고, 또 6개월 안에 이 안보 위기가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을 견제 압력을 넣어야 될 보수 야당들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자, 야당 이 두 당의 대표가 돈과 관련된 의혹으로 한 사람은 재판 중이고 한 사람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또 야당, 보수 야당의 중진 여러 명이 불법 취업 청탁이니 하는 의혹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하나 잘하는 것은요, 코 깨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 보수 야당 의원들 대다수가 머리를 숙이고 있고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전술핵 재배치인데 그 전술핵 재배치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전술핵 재배치의 효용성이나 또 전술핵 재배치를 이루어내는 부분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대표, 중국과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겠다? 중국의 시진핑 앞에 가서 만나 주겠습니까? 만나나 주겠어요? 전술핵 재배치를 끄집어내요?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적은 버리고 동지를 택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북한은 풀을 뜯어먹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앞에 가서 마치 시진핑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것처럼 시진핑과 북핵의 해결을 이야기를 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이라는 깡패를 뒷돈대주는 뒤에 있는 보스입니다. 아니, 적의 보스 앞에 가서 적의 똘마니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적의 보스를 통해서 똘마니에게 돈을 좀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자세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이 난국을 헤쳐나갈, 한마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 살리자 중요하지만은요, 누구 살리자는 이 난국을 해결해놓고 누구 살리자 하는 게 빠를 겁니다. 누구 살리자는 그 사람도요, 이 난국을 초래한데 말할 수 없는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누구 살려서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보수 진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가치를 내어 걸고 투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나라에는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자, 일본과 더불어서 같이 핵 개발을 하자,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가 올라간 지 185일 만에 사드 4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인질로 사드를 붙들어 놓고 환경영향평가라는 미명하에 장난을 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진핑 앞에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벌었으니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했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 스스로 실질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드를 붙들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 협조해서 북한과 대화를 주도한다라는 데 집착했기 때문에 사드가 1조 5천억짜리 무기가 창고에서 185일을 썩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에 사드를 둘러싼 그간의 그 숱한 논란과 소모와 말도 안 되는 사태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설거머니 경찰 8,000명을 투입해서 어제 사드를 올렸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유예하는 동안에 벌어졌던 소동과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정세, 북한의 핵과 ICBM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제 대북 안보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하는 날까지 대화라고는 없이 한치의 협상도 없이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대북 대화론을 이 문 정권의 방향으로 설정을 한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해서는 전면 문책 교체하겠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간에 자기가 한 행동이 창피했던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 있는 동안에 사드를 올렸습니다. 그래 자신이 없는 동안에 사드를 성주 기지에 올리면 자기의 죄는 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드를 반대한다고 앞장서서 군과 경찰을 검문하면서 마치 성주 소성리 해방구를 만들었던 그 친북 종북들에게 이 정권이 적당히 반대하고 있으라고 시켰는데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턴을 하면서 그들에게 들미를 잡혀서 무언가 혼이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까? 그 좌파들은 문정권을 향해서 당신들도 옛날에 반미를 한다 해놓고 이 노무현 정권 때 설거머니 이라크 파병을 하고 한미 FTA를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짓을 하네 하고 다들고 일어나서 문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요 문 정권이 그들의 지지에 기반해서 한마디로 그들이 주장하는 생각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들과 생각이 또 똑같은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을 대거 청와대에 동원하고 그들에 의해서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을 짜게 된 데서 이 모든 불행은 애정되어 있었고요. 지금 오락가락하고 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베하고 과거사는 잠시 덮어놓고 앞으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사드를 올려놓는다거나 또 미국과 무슨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을 보내달라 하거나 이 한국형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를 이렇게 한국이 자율권을 갖고 행사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문재인 정권이 안보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나 사고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남북러 가스관으로 한 건 하려다가 북핵실험으로 슬쩍 이 북핵 문제가 이 해결이 될 때 가스관을 연결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또 아직